방송통신심의원이. 그러니까 그것도 윤이 임명한 사람이잖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전원이 15명 가운데 13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됐다. 이 가운데 유철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박종민 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법대 후배로 검사 출신인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판사 출신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지지 모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 토론에 참가하는 등 그를 지지했다. 서울대 법대와 검사 판사 출신들은 최소한의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양심이 없나 보다. 그리고 이게 뭐 여기서 하는 이제 일이야? 사건 종결에 반대한 다른 위원이 있는데 예. 그 위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알선 네. 수재죄 여부도 조사를 해야 된다. 왜 자꾸 규정이 없다고 하느냐. 이럴 거면은 권익의 존재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럼 이런 사건은 앞으로 조사를 안 할 거냐. 다른 기관에 뭐 송부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조차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온갖 얘기를 했지만 일부 위원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을 했는데 예. 또 권익위는 그건 전례가 없어. 이렇게 거부를 했고 결국 거수로 투표를 했는데 이게 웃겨요. 거수로 투표를 했는데 지금 13명을 임명했다는 거잖아요. 15명 중에서 13명이 윤 정부 들어서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형 목사 사건에 대해서는 종결 8표, 수사기관 송부가 7표가 돼서 한 표 차로 종결이 됐고 김 여사 사건은 종결이 9표, 수사기관 이첩이 3표, 송부가 3표 이렇게 종결이 됐답니다. 그러면 이첩하고 송부는 뭔 차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이첩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때, 송부는 범죄 혐의가 불확실할 때 사건을 수사기관에 보내는 결정이다. 그러니까 송부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뭐냐면 범죄 혐의가 우리가 범죄 혐의 판단이 어려우면은 수사기관에 보내서 넘겨주는 거지. 범죄 혐의를 니네가 한번 판단해봐.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조차도 그렇죠. 그조차도 안 된다고 하는 녀석들이 9명이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13명을 강조했지만 13표가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볼 때도 이거 찜찜하고 좀 창피한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들이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기네들이 이쪽 잣대 갖다 댈 거면 이쪽에 갖다 대고 편리한 대로 그냥 이거저거 갖다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결론 정해놓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까 면책특권 얘기도 했지만 아까 권익위원이 부위원장이 그랬다는 거죠? 아닌가? 면책특권이요? 아까 그 불소추 특권. 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3명, 부위원장 3명과 위원장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조사할 수 없다. 그렇죠. 수사할 수 없다는 이런 논리를 계속 앞으로도 써먹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좀 들어보고 싶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인간이라고 할 뻔했어. 네. 원래 편리한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거기도 네. 뭐 똑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에 하고 싶은 말씀만 하고 해야 될 말씀은 절대 안 합니다. 네. 한번 앞으로 들을 기회가 많을 것 같으니까 오늘 끝까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들을 기회가 많을 거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한겨레신문 사설에서도 관련 내용을 쓰고 있어요. 명품백 외국인 선물이라 대통령 조사 안 했다는 권익위. 권익위 우리도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국민을 우습게 하는 궤변, 상식 이하의 발언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는데 지금 정순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김영란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 시종일관 아무런 흠결이 없는 것처럼 말했다. 이 부분을 겨냥을 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쭉 저희가 말씀드렸던 논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부위원장은 김 여사나 윤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했느냐는 물음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영란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조사를 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했으리라는 기대가 없다. 정부위원장은 이 대목에서 문제의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회개한 논리를 폈다. 원래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뚜렷하지 않은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그런데 왜 형법 등에 있는 직무 관련성을 끌어들이는가? 김 여사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며 김영란법을 핑계로 면죄부를 주더니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명품백이 외국인이 선물한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 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권익위는 그를 조사한 적도 없다. 이러고도 법대로 처분했다고 말할 수 있나? 권익위 조사는 의도적 직무이기나 다름없다. 대통령 부부를 봐주기 위해 6개월 넘게 시간을 끌고 조사를 회피하고 억지 논리를 개발한 흔적이 너무나 뚜렷하다. 권익위 처분 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결론이 권익위와 같을지 다를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표한테 들이댄 잣대나 김건희 여사한테 들이댄 잣대나 똑같은 잣대를 또 들이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그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근데 검찰이 항소심까지 가서 보고 김건희 여사 재판 결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우리가 기소 여부 판단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왜 1심 판결 나오자마자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기소를 하나? 김건희 여사는 왜 기소를 안 하나? 아니 기소 안 하는 게 아니라 조사도 안 하고 있잖아. 조사하면 혼납니다. 용산 대통령님한테 혼나요. 아니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 차질 없이 진행할 거라며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언젠데? 혼나죠. 네, 혼난다고 봅니다 저는. 네. 혼난다. 네, 아주 가루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 윤 대통령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나 봐. 권익위 위원장, 부위원장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웃음만 나옵니다. 이게 나라야? 이게 뭐 하는 꼴이야 지금? 이게 뭐죠? 이게 권익위란 뭐죠? 나는 뭐 하는 기구죠, 이 기구는? 그럼 아까 권익위 위원장, 부위원장들 4명 그들이 대통령은 형사소추 면책을 받는 사람 위치에 있으니 조사를 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최상병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최상병 사건도 어차피 조사 못하는구만 뭐. VIP 경로설에 관해서. 그럼 뭐 애초에 이건 안 되는 거네? 그러면 뭘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래?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 김태규 부위원장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정권이 공수처장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공수처장이 됐으면은 공수처가 뭘 했을까요? 참 이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방어하는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다시 질문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상병 사건은 공수처는 애초부터 윤 대통령 조사도 못하는 걸 뭘 VIP 경로를 조사를 하겠다고 해. 애초에 못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법꾸라지들이 우리나라에 권력을 쥐고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정말. 우리가 뭐 법꾸라지조차도 안 되고 뭐 법 올챙이 정도 아닐까요? 이건 뭐 누가 이 얘기를 듣고 그럴듯하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뭘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미꾸라지는 뭘 빠져나가야지 그게 미꾸라지인데 뭘 빠져나갈 수가 있겠어요 이게. 장난치는 거지 이게. 세상이 한 10몇 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슬픕니다. 정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